수를 갖고 노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1까지 줄이는 최소 스텝 문제입니다. 이미 양수가 주어지면 그 수를 1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언제든지 1을 빼서 줄일 수 있는데 1을 빼서 줄이는 스텝을 스텝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2의 배수라면 2로 나누어 줄여도 됩니다. 스텝 2번입니다. 3의 배수라면 3으로 나누어 줄여도 됩니다. 스텝 3번입니다. 3의 배수도 2의 배수도 아니면 1을 빼서 줄이는 수밖에 없지만 2의 배수의 경우 스텝 2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추가로 생기고 3의 배수인 경우 스텝 3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추가로 생깁니다. 3의 배수도 되고 2의 배수도 되는 경우에는, 즉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에는 세 스텝 중에서 어느 스텝을 사용해도 되겠지요. 어떤 스텝을 적용하더라도 수는 줄어들 테므로 궁극적으로 1에 도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짝수라 스텝 2를 먼저 적용하면 5가 되고 이어서 스텝 1, 2, 2를 차례로 적용하면 1이 됩니다. 총 4번 스텝을 적용하여 1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에 스텝 1을 먼저 적용하면 9가 되고 그러면 3의 배수가 되어 스텝 3을 적용하고 이어서 다시 3의 배수이니 스텝 3을 다시 한번 적용하면 1이 됩니다. 이번엔 3번 만에 1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에다 1을 먼저 2번, 다음에 이어서 스텝 2를 3번 연속 적용하여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5번 만에 1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수를 가지고 줄여나가도 1에 도달하는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적용한 스텝의 횟수를 이 경로의 길이라고 하면 첫째 사례는 경로의 길이가 4, 둘째 사례는 경로의 길이가 3, 셋째 사례는 경로의 길이가 5가 됩니다. 임의의 양수 n이 주어졌을 때 이 n을 1까지 줄이는 가장 짧은 경로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까지 줄이는 최소 스텝 문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문제의 답을 구하는 식은 이와 같이 재기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n이 1이면 볼 것도 없이 0입니다. n이 2 이상인 경우 n의 최소 스텝 수는 n에서 1을 뺀 수의 최소 스텝 수와 n이 2의 배수인 경우 2를 나눈 수의 최소 스텝 수와 n이 3의 배수인 경우 3을 나눈 수의 최소 스텝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한 다음에 그 값에다 1을 더한 수가 됩니다. 이 경우가 최소값이 되는 경우는 스텝 1을 먼저 적용하면 최소 스텝 경로를 얻는다는 뜻이고 이 경우가 최소값이 되는 경우는 스텝 2를 먼저 적용하면 최소 스텝 경로를 얻는다는 뜻이고 이 경우가 최소값으로 선택이 되었다면 스텝 3을 먼저 적용하면 최소 스텝 경로를 얻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 셋 중 하나를 적용했으니 1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재기식은 그대로 파이썬 재기함수로 기술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민스텝스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라미터는 하나로 n이고요. n이 1인 경우 0을 리턴하고요. n이 1보다 크면 스텝 1을 먼저 적용하여 최소 스텝수를 구한 다음에 이를 스텝스 변수에 지정하고요. 만약 n이 2의 배수이면 n을 2로 나눈 값으로 민스텝을 구한 다음에 기존의 스텝수와 비교하여 작은 수를 취해서 스텝에 지정하고요. 그렇지 않고 n이 3의 배수인 경우에는 n을 3으로 나눈 값을 가지고 민스텝을 구한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스텝스 값과 비교하여 더 작은 값을 취해서 스텝스 변수에 지정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이 되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한 후 최소 값을 스텝스 변수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최소 값에 1을 더한 값을 리턴하면 되겠죠. 민스텝스 재규함수를 완성했습니다. 이 재규함수가 쓸만한 함수인지 실행시간을 재는 함수를 만들어 실행시간을 재서 성능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실행시간을 재는 runMinSteps 함수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n이 23인 경우 실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10배 정도 큰 237을 가지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 1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엔 300이 넘는 수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4초 정도 걸렸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500대는 어떨까요? 500이 넘으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수가 커지면서
실행시간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재기호출을 하면서 재기호출의 횟수가 2배 또는 3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잦아지기 때문입니다. 6의 배수이면 스텝 1, 2, 3을 모두 적용해 보아야 하니 3배로 증가하고 2의 배수이면 스텝 1과 2를 적용해 보아야 하니 2배로 증가하게 되고 3의 배수이면 스텝 1과 3을 적용해 보아야 하니 또한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결과가 나오겠지만 500 정도의 인수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못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재기호출에 중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방법으로 돌파구가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났네요. 56초가 걸렸습니다. 가능한 경우를 모두 따져보고 그 중에서 최소 스텝인 경로를 택하는 대신에 스텝의 우선순위를 3, 2, 1 순으로 두고 우선순위가 높은 순위를 가능하면 무조건 선택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3으로 나눠 떨어지면 무조건 스텝 3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고 2로 나눠 떨어지는 짝수이면 무조건 스텝 2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스텝 1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이든 당시 가장 좋아 보이는 스텝을 바로 결정하는 일종의 근시안 알고리즘인데 탐욕적인 접근 방식이라고들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인지 잘 작동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탐욕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몇몇 사례를 가지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표에 있는 8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 방식을 적용해 보니 대체로 정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 23, 514인 경우가 그런데요. 23인 경우를 볼까요? 3의 배수도 2의 배수도 아니니 스텝 1을 적용하고요. 2의 배수이니 스텝 2를 적용하고요. 3의 배수도 2의 배수도 아니니 스텝 1을 적용하고요. 2의 배수이니 스텝 2를 적용하고요. 3의 배수도 2의 배수도 아니니 스텝 1을 적용하고요. 2의 배수이니 스텝 2를 적용하고요. 2의 배수이니 스텝 1을 적용해서 1까지 도달했습니다. 경로의 길이가 7인데요. 사실 정답은 22에서 스텝 2를 적용하는 대신에 스텝 1을 적용하면 21이 되고 21은 3의 배수이므로 스텝 3을 적용하게 되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이후에도 3분의 1로 줄어드는 스텝이 있어서 더 짧은 경로의 길이도 사실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빨리 줄어드는 스텝을 우선 적용한다고 해서 최소 경로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뜻입니다. 탐욕적인 접근 방식은 중복 계산이 없으므로 답을 빨리 구할 수는 있지만 항상 정답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불완전한 해법입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모든 경로를 다 따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보면서 중복 계산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일한 인수의 재기호출 계산을 2번 이상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한번 계산한 재기호출 결과값을 메모해두고 다음에 동일한 인수의 재기호출이 필요하게 되면 재기호출하는 대신 메모해둔 값을 가져다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메모해두기, 영어로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메모해두기 방식으로 민스텝 함수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메모를 해두려면 메모해둘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민스텝 n을 계산한 결과값과 함께 민스텝스 1부터 민스텝스 n-1까지의 계산 결과를 메모해둘 n개의 공간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 메모 공간은 리스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 리스트의 이름을 메모라고 짓고요. n개의 계산 결과를 메모할 자리는 리스트 출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계산 전이므로 원소는 모두 0으로 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민스텝스 1의 답은 메모 0에, 민스텝스 2의 답은 메모 1에, 민스텝스 n의 답은 메모 n-1에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맨스텝스 1의 답은 메모 1에, 맨스텝스 2의 답은 메모 2에, 3에, 그리고 민스텝스 n의 값은 메모 n에 메모해 둘 수 있으면 사고하기 쉬워지고 코드의 가독성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메모리스트의 길이를 1 늘리면 민스텝스의 인수와 메모의 인덱스를 일치시킬 수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결국 메모 0은 쓰지 않겠지만 코드의 가독성을 위하여 약간의 공간 낭비를 감수한 것입니다. 메모 1은 정의에 의해서 답이 0이므로 이미 답이 메모되어 있는 셈입니다. 나머지 2부터 n까지 경우 값이 0이 된다면
아직 해당 인덱스를 인수로 한 민스텝스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값이 0이 아니면 해당 인덱스를 인수로 한 민스텝스의 결과값이 메모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재기 호출을 할지 말지 메모리스트를 확인하여 결정할 수가 있지요. 이 메모리스트는 재기 호출에 상관없이 항상 참고해야 하므로 재기 함수는 내부에 하나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부에 재기 함수 룹을 따로 만들고요. n이 1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0을 리턴하고요. n이 2 이상인 경우 메모해둔 게 있는지 먼저 검사해야 합니다. 해당 메모 값이 0인 경우에는 계산해둔 게 없으므로 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해당 메모 값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계산을 하여 메모를 해두었다는 뜻이므로 계산을 생략하고 메모해둔 값을 리턴합니다. 0이면 계산을 해야 하므로 모든 경우를 다 따져서 재기 호출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 결과를 메모해두고 그 값을 리턴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메모해둔 값을 리턴하므로 else는 필요가 없고요. 항상 메모 n을 리턴하도록 하면 되겠죠. 이제 중복 계산을 하지 않도록 코드를 고쳤으니 실행 시간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500이 훨씬 넘어도 모두 빠르게 잘 계산합니다. 모두 눈 깜빡할 사이에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022까지는 잘 계산을 하는데 인수가 1023인 경우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커션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연속 재기 호출의 제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오류입니다. 파이썬은 재기 함수의 연속 호출 횟수를 일정 횟수 미만으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이죠. 파이썬 고유의 재기 함수 구현 방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이 해법은 가장 이상적인 해법이므로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연속 재기 호출에 제한을 두지 않는 다른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기 함수를 사용하여 메모해두면서 중복 재기 호출을 방지하는 방식은 매우 효과가 있지만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한 파이썬 실행 시스템 고유의 문제로 벽에 부딪혔으니 최종 답을 구하는 데 필요하든 말든 작은 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의 최소 스텝수를 계산하는 표 채워 풀기 방식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답을 구하는 데 필요하든 말든 작은 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의 최소 스텝수를 계산하는 표 채워 풀기 방식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최종 답을 구하는데 필요하지도 않는 계산도 해야 하는 허점이 있어서 최선은 아니지만 중복 계산이 없다는 점에서 메모해두기의 대안으로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표 채워 풀기 방식은 메모리스트를 차례로 채우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스트를 차례로 모두 채워야 하므로 for loop를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책의 코드 7-13.py 뼈대 코드에 맞추어 실습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run minsteps 함수로 테스트하여 작동 여부 및 실행 시간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 1까지 줄이는 최소 스텝 문제를 구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공부해 보았습니다.